이라크 전쟁은 종파내전으로 변화했지만 이라크 인구의 15에서 20%를 차지하는 쿠르드족은 종파내전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니파와 시아파는 서로 권력을 장악하려 했고 이를 위해 바그다드를 통제하며 바그다드에서 다른 종파를 밀어내야 했습니다. 2006년 여름에 접어들면서 수니파 지역에 대한 이라크 테러 조직의 장악력은 강화됐고 많은 지역이 매우 위험한 지역으로 변했죠. 특히 많이 사용된 방법은 폭탄 공격으로 시아파와 수니파 모두 사제 폭발물, 줄여서 IED를 애용했고 2007년 7월 말까지 미군 전사자 3분의 2가 IED 공격으로 발생했습니다. 미군 전사자가 늘자 결국 럼즈펠드는 국방장관직을 사임했고 부시 대통령은 증파를 선언했는데요. 21세기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극적인 전쟁, 이라크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라크 모든 지역에서 내전에 휩쓸린 건 아니었고 바그다드를 포함한 이른바 순위 삼각지대에서 공격의 80%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이 공격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됐고 그곳에서 서로를 밀어내고 지역 전체를 차지하고자 했다는 거죠. 다만 시아파와 수니파가 섞여 지내는 지역이 모두 파멸적인 폭력에 휩쓸린 건 아니었고 최소한 하나의 성공 사례가 존재했습니다. 타라파르는 인구 30만 명 정도가 사는 도시로 이라크 북서쪽에 있는 수니파 지역에 속해 있으면서도 시아파가 인구의 75%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외부에서 바그다드로 유입되는 지원은 이 지역을 통과해야 해서 수니파 저항 세력은 시아파 도시인 타라파르를 차지하고자 했는데요. 2004년 9월 미군이 투입되어 저항 세력을 소탕했지만 이후 이라크 보안군에 관할권을 넘기고 미군 병력이 주둔하지 않으면서 상황은 빠르게 악화했죠. 2005년 초 저항 세력이 도시를 장악해 상업활동이 완전히 마비됐으며 시아파 주민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순수하게 시아파로 구성된 경찰은 소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라파르 지역을 담당하게 된 미군 지휘관은 전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바그다드 등지에서 미군은 저항 세력을 공격해 섬멸했지만 섬멸한 지역을 직접 장악하지 않고 이라크 보안군에 넘긴 뒤 병력은 전진기지로 귀환했는데요. 걸프전의 영웅인 맥메스터는 타라파르 지역을 안정화하기 위해 우선 저항 세력을 분쇄하고 그 이후에 병력을 소규모로 나눠 시가지 전역에 분산 배치했죠. 이러한 접근 방식은 타라파르의 안정을 가져왔고 모두 30개의 전투 초소가 설치되어 시가지 5개 구역마다 하나씩 배치됐습니다. 또한 도시 전체를 높이 2m, 전체 길이 20km의 흙담으로 둘러싸고 검문소를 설치해 저항 세력의 움직임을 봉쇄했습니다. 미군 병력은 도시를 장악하기 위해 타라파르에 머물렀으며 도시 외곽에 건설한 전진기지에서 출퇴근하지 않았는데요. 덕분에 타라파르는 안정을 되찾았죠. 저항 세력의 공격은 사라졌으며 수니파 주민이 직접 조직한 1,400여 명의 경찰이 지역의 치안을 담당했습니다. 2006년 3월 부시 대통령은 타라파르 지역의 성과에 고무돼 이것이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나아가야 하는 바라고 칭송했습니다. 타라파르의 사례는 병력을 증파해야 한다는 인식을 싹 틔우는 데 기여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미군이 이라크 저항 세력의 공격을 불러일으킨다는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 사령부와 국방부의 인식 때문에 널리 퍼지진 못했죠. 게다가 타라파르가 이라크 보안군에게 이관되면서 지역 전체의 안정성은 다시 악화했고 특히 이라크 경찰 지휘관들이 시아파 민병대와 연결된 탓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더 넓은 지역에서 안정화가 성공한 사례는 수니파의 본거지인 안바르 지역에서 나타났고 이 지역의 중요 도시가 팔루자와 라마디입니다. 이라크 전체 공격의 25에서 30% 정도가 안바르 지역에서 발생했고 인구 대비 공격 횟수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높았는데요. 안바르 지역에서 수니파 경찰력을 구성하려는 노력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시아파 중앙정부의 반대로 실패했고 이 지역은 사실상 버려져 있었습니다. 수니파 지역을 장악한 테러 조직은 자신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해당 지역에 기반한 수니파 조직 및 부족 세력을 파괴했고 자신에게 도전하는 지역사회 지도자들을 암살했습니다. 2005년 봄 테러 조직의 포갑적 행동에 반발한 수니파 부족은 미군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안바르 지역 미군 지휘관은 요청을 무시했는데요. 2005년 말 수니파 무장 세력은 테러 조직 병력과 교전까지 벌이며 대립했지만 중립을 고수하는 미군 덕에 결국 테러 조직이 승리했죠. 미군은 결정적인 전투를 통해 저항 세력을 경멸하길 원했지만 그러한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고 팔루자 전투 등은 오히려 저항 세력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8월 미군은 사회적, 정치적 상황 악화로 안바르 지역에서 저항 세력을 경멸할 군사적 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경찰력은 소멸했고 안바르 지방 경찰의 정원은 3,386명이었지만 실제 출근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관은 140명 뿐이었는데요. 이라크 테러 조직이 순위파 지역을 장악했지만 이라크 테러 조직의 기본 세력은 순위파 근본주의였던 반면 이라크의 기존 순위파 정권은 매우 세속적이라 서로 융합하기 어려웠죠. 안바르 지역을 장악한 테러 조직은 순위파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근본주의 성향을 강요했고 여성에 대해서도 매우 가혹하면서도 지극히 봉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순위파 주민들은 이라크 테러 조직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품고 있었으며 2005년 여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서로 간의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갈등이 격화된 건 2006년 봄으로 이라크 종파내전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수의 순위파 주민이 살해됐고 이 과정에서 순위파는 이라크 테러 조직이 자신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용한다고 판단했죠. 이에 미군과 본격적으로 협력하는 순위파 부족 지도자들이 나타났고 이라크 테러 조직은 이들을 암살했지만 일부 부족 지도자들은 협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진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은 테러 조직의 위협에서 순위파 주민을 보호하지 못했고 미국과의 협력을 주장했던 인물들만 희생됐습니다. 2006년 6월 맥팔런드가 지휘하는 미군 전투여단은 과거 맥메스터 부대가 타라파르를 장악했을 때 사용한 방식을 수용했는데요. 안바르 지역의 핵심 도시인 라마디에 주둔한 맥팔런드는 이후 전진기지에 병력을 집중하지 않고 부대를 소규모로 나눠 시가지 전역에 배치했죠. 덕분에 순위파에 대한 안전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상황에서 2006년 8월 순위파 부족이 미군과 협력하기로 정했고 부족 지도자들은 주민들을 이라크 보안군에 입대시켰습니다. 이에 이라크 테러 조직은 반격했고 폭탄 공격으로 경찰 초소를 파괴했지만 당일 오후 순위파 병력은 도보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2006년 9월 9일 안바르 지역의 순위파는 안바르 각성이라는 회의를 통해 이라크 테러 조직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미군과 협력하겠다고 선언했죠. 이에 미군은 순위파에게 무기와 탄약을 공급했으며 맥팔런드는 지휘관 긴급 대응 자금으로 순위파 병력의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순위파는 자신의 저항 조직을 개편해 지역 안정화를 위한 병력을 제공했고 이어 안바르에서 공격 횟수가 감소했습니다. 미군 지휘관은 순위파 무장 조직의 지휘관들에게 휴대전화를 나눠주면서 어떤 일이 생기면 즉시 전화하라고 당부했는데요. 이를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했고 몇 번의 교전 후 2006년 11월 25일 테러 조직은 안바르 무장 조직 지휘부를 공격했죠. 이에 순위파 지도자들은 미군에 연락했고 미군은 신속 대응팀 및 헬기 그리고 항공기까지 동원해 테러 조직 병력을 괴멸시켰습니다. 그 결과 상호 신뢰는 더욱 강화했지만 안바르 지역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2006년 말 미국의 여론은 미군의 이라크 철수에 쏠렸고 국무부까지 철군을 요구하자 부시 행정부는 정치적 차원에서 미국의 정책이 상당 부분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했는데요. 이와 함께 의회에서도 강력한 압박이 시작됐고 미국은 군사력을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제안했죠. 당시 미국이 공식적으로 내건 전략은 이라크 전쟁의 이라크화로 이를 통해 빠르게 철군하는 게 목표였지만 미군이 직면한 전쟁은 예외적이었습니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미국의 전쟁 능력이 잠식되고 있으며 해외 배치 군수품도 거의 소진된 상황에 훈련도 부족하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파는 장기적으로는 미군 병력 운용에 큰 타격을 준다는 것으로 5개 전투여단을 이라크에 파병하려면 10개 여단이 더 필요했는데요. 후속 배치를 위해 훈련하고 준비하는 여단 5개, 배치 후 귀국하여 다른 임무를 위해 훈련하고 회복하는 여단 5개였죠. 이 때문에 병력 증파에 대한 논의는 정규 지휘체계가 아니라 민간정책 결정자들의 압력과 퇴역 장성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주둔 다국적군 사령부 사령관인 케이시는 미군이 이라크군의 임무를 대신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견지했죠. 육군 참모차장 출신 키는 이미 퇴역한 상황에서도 육군 내부에서 증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휘관들을 규합했으며 이들의 견해를 종합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신임 국방장관 게이츠는 직접 바그다드를 방문해 전선 지휘관과 일반 병사를 면담하면서 증파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2007년 1월 10일 부시는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미국은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이라크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 2만여 명의 병력을 증파하겠다고 발표했죠. 증파 전략의 핵심은 이라크 배치 병력의 규모가 아니라 이라크에 배치된 군사력의 사용 방식으로 그 사용 방식에 따라 이라크의 운명이 결정될 터였습니다.